연트럴파크와 경리단길, 해리단길 등 지역의 독특한 개성과 젊은 감성을 내세운 골목 상권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지역만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골목을 취재했습니다. 원도심 골목의 폐건물이 원도심의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각종 공연과 체험 활동이 펼쳐지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지면서 이곳을 찾는 발길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을 알리기 위해 만든 조형물들이 지역색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한 심의위원회도 열지 않는 등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골목 상권의 하드웨어 변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매력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골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옛 추억에 잠기는 분도 있을 거고요. 좁고 낡은 골목길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되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 이번 시간은 골목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전국 골목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골목길, 해리단길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금은 부산에 잘 알려진 관광지지만 원래 철길 배후 부지에 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개성과 젊은 감각이 더해지고 또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김현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 해운대 역사 뒤편. 인적 드물었던 이곳에 2016년 동해남부선이 폐선되며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모양도 개성 만점. 낡은 주택을 개조하고 알록달록 색도 입히고 오래된 주택가가 새로운 골목길로 탈바꿈했습니다. 원도심의 구조물을 활용한 벽화와 바닥 그림도 특별한 볼거리입니다. 2018년부터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며 해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곳입니다. 부산연구원이 10대 히트 상품으로 행정안전부가 최고의 골목길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다 인스타로 유명하게 올라오니까 한 번쯤은 와서 인생샷 건지고 놀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왔고. 인생사진 찍을 것도 많고 맛집이나 예쁜 카페도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해운대구는 해리단길을 기존의 도시재생 방식이 아닌 콘텐츠로 채워 넣으며 주민과 함께 골목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시설을 학습 공간으로 개방하는 별밤학교에는 상점 19곳이 참여해 95개의 강좌가 진행됩니다. 우리 구와 상인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 바로 별밤학교는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동네, 원도심의 재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해리단길 발전협의회는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약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의 고민은 해리단길의 지속성입니다. 지금 주차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길거리 조명 문제라든지 인도 문제라든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또 새로운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골목이 될 수 있도록 상인들도 그렇고 저희 협의회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최고의 골목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해운대 해리단길. 리단길의 열풍을 넘어 지역에 의미 있는 골목 상권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해운대 해리단길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아마 여러 곳에서 비슷하겠지만 요즘은 특히 대형 백화점이나 프랜차이즈 상점 대신 독특한 개성이 살아있는 골목 상권에 젊은 인구의 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뜨는 골목 상권을 찾아서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연남동의 한 음식점. 경의선 숲길이 보이는 곳에 위치한 이곳은 마치 베트남에 온 듯한 느낌을 풍깁니다. 독특한 간판과 인테리어는 SNS상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좋아했던 20대 청년은
한치의 고민도 없이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 상권 분석하고 그럴 때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개인적인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홍대에 오면은 그냥 괜히 기분도 좋아지고 진짜 볼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홍대 주류 상권에서 5분 정도 떨어진 연남동 경의선 숲길, 연트럴파크라는 새로운 이름도 생겼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상점을 찾기 힘듭니다. 대신 독특한 개성이 살아있는 상점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홍대 중심 상권에 가려졌던 골목 구석구석에 소규모 가게들이 들어서면서 거대 상권으로 부상한 겁니다. 홍대 그런 복잡한 데보다 주변에 먹을 데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데 이렇게 되게 쉬기 좋은, 산책하기 좋은 도로가 있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와요. 외국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I heard about a lot, like about art, and so there's also like a lot of the shops, and so unique shops, as you said. Here, like you can choose because here's a lot of coffee and shop or store, so you can choose like wherever you wanna, where do you wanna go, or what do you wanna eat or drink. 젊은 인구의 유입이 늘면서 독특한 개성이 살아있는 골목 상권으로 부상한 연트럴파크. 골목 상권이 독립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모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골목 상권 그리고 이제 지역 특색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이 부상되고 이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회사에 일하고 싶고 굉장히 그 애착을 갖고 있어요. 어차피 모든 게 이제 개성, 자기다움 추구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도 다르게 그리고 좀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그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빈집 밀집 지역이었던 순천 향동은 청년과 지역 예술가들이 몰려들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옥천변 옆에 있어 옥리단길이라는 이름도 붙었는데요. 조금은 느리게 완성되더라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게 순천시와 창업자들의 목표입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도심 개발로 인구가 하나둘씩 빠져나가면서 지역 대표 원도심으로 전락해버린 순천향동. 순천 부읍성터와 향교가 자리하고 있어 지역의 오랜 문화를 간직한 채 긴 침체기를 맞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2의 전성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옥천변 옆에 옥리단길을 조성하고 도심을 되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양한 개성을 갖춘 카페들이 줄지어 문을 열었고 지역 예술인들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공방이 모여들면서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들어와서 한번 살려보고 싶은 마음에 들어왔는데 청년 창업의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들 분들도 이쪽으로 조금 많이 유입이 되셔서 각자의 색깔을 내면서 손님들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빈집이 190여 채나 됐던 곳. 인구 급감에 들끓는 범죄로 상인들도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순천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향동을 반드시 되살려내야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골목의 변신은 18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빈집은 96% 넘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사업체 수도 증가를 했고 유동인구도 한 65%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재생의 효과를 직접 장사하시는 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도 민관 합작품으로 손꼽히며 타지역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천형 도시재생. 청년과 예술가들의 도전 정신이 죽어가던 도시에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오래전 골목 이야기는 쉽게 잊혀지기 마련인데요.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던 원도심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여관이 있습니다. 충남 서산의 남양여관 이야기인데요. 어떤 곳인지 한범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남진과 하춘하의 공연이 열리면 시내 사람 반이 몰렸다는 서산극장.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 산둥반도 사람들이 모여 산 화교거리. 충남 서산 원도심의 옛 모습이 사진과 글로 꾸며졌습니다.
또 한쪽에선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상인 등 원도심과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도 엿볼 수 있습니다. 서산시 문화도시 사업단이 원도심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이곳은 원도심 기록 보관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원도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있지만 이곳이 좀 더 특별한 이유, 바로 1970년에 지어진 여관 건물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남양여관은 요즘으로 치면 호텔급 숙박시설이었습니다. 한때 호황을 누렸지만 원도심이 쇠퇴하면서 2000년대 초 문을 닫았습니다. 10년 동안 방치되던 폐여관은 지난해부터 변화를 맞았습니다. 여관이란 곳이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고 또 우리가 기록해야 될 것이 그들의 이야기, 곧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남양여관에다 아카이브 공간을 조성하게 된 겁니다. 전시뿐 아니라 각종 공연과 체험 활동도 더해졌습니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SNS를 타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찾는 사람만 한 달 평균 600여 명입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공간이 이렇게 새롭게, 물론 우리 옛 것도 그 지난 날을 추억할 수도 있고 뭐 구경할 수도 있고, 아 서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지도도 볼 수 있고, 새로운 공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다 잊고 지냈던. 주민들은 원도심을 추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도시재생 문제도 또 주민들이 한번 해보자고 결의가 돼서 이번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에 또 선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합 문화공간에서 또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또 거듭나는 중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잊힐지도 모를 원도심 이야기. 낡고 보잘것없던 폐여관에서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이런 골목의 변화가 하나둘씩 모여서 지역의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요즘 학령 인구가 줄면서 생기는 폐교들이 또 다른 창조의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평창에서는 한 폐교가 지역 문화 거점으로 거듭나면서 조용했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우림과 이적 등 유명 가수의 음반을 발매한 음반사 사장이자 공연 기획가였던 이선철 대표. 30대 후반이었던 2002년 건강이 나빠져 강원도로 내려오면서 강원도 평창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자리 잡은 곳은 폐교가 되어버린 평창 산촌의 자그만 학교였습니다. 1년 정도 잠시 살다 가려고 했다가 문화기획자로서 폐교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달라는 강원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2005년 산촌학교를 평창 감자꽃 스튜디오로 탈바꿈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감자꽃 스튜디오는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이 모여 동아리를 만들어 공연을 하고 농사일을 마치고 온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시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화공간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지역 예술인들도 작업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타지의 예술인들과 지역 주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또 다른 문화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생활의 터전이 아예 바뀌는 거라서 걱정과는 다르게 많이들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싶어 했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고. 감자꽃 스튜디오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이선철 대표. 이곳에서 문화 활동을 접한 지역 청년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로 발굴하는 것 또한 그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지역의 청년들이나 또 이 지역이 좋아서 오는 많은 좋은 친구들이 이 공간을 또 잘 이어받아서 나름대로 세대 교체도 되고 또 시즌 2를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전략과 계획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창 감자꽃 스튜디오는 지역 주민 누구나 와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랑방으로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폐교 이후 버려졌던 곳이 문화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지역의 문화거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로컬 문화 콘텐츠의 발상지 골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개성 있는 골목을 만드는 리단길 열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차선영 기자와 리단길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차 기자, 현재 리단길 명칭이 붙은 상권만 수십여 개에 달한다고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리단길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 상권만 2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해운대 해리단길, 경주 황리단길, 전주 갱리단길, 수원의 행리단길, 또 잠실의 송리단길 등 골목의 고유한 색깔과 특징을 살린 상권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 접근성은 조금 떨어져도 이 개성 있는 카페라든지 인테리어 등 이 판에 박힌 건물들 속에 새로운 세상 같은 느낌의 이 30대들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신이 다녔던 경험을 SNS를 통해 타인에게 공유하고 인정받는 과정에서 이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리단길 골목 상권이 주목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공간에서 특정 경험을 하는 걸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계속 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노력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곳곳에서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주 한옥마을과 어우러진 전주 갱리단길이나 강원도 양양의 양리단길은 이 서핑거리로 불리며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살렸습니다. 네. 또 부산 서면의 점포 카페 거리 역시 공업용품 부품을 만들고 판매했던 곳이었는데요. 이 건물 구조는 그대로 두고 개성 있는 문화를 건물 내에 녹여내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로컬 문화 콘텐츠를 좀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런 성공 사례들도 있고 현재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북 지역 풍기 인삼시장에선 이 골목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 스스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이 스토리를 넣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또 대구 수성구 범어 먹거리타운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골목 경제 지원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먹거리를 비롯해서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있는 사람 중심의 문화 콘텐츠가 담긴 골목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또 골목 명인들의 삶을 알리기 위해서 이 청년 문화 예술가와의 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단계에 그칠 게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제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골목 상권의 유동 인구가 증가하고 상권이 되살아나면 이 일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겪게 됩니다. 네네. 이 터를 잡고 상권을 일군 영세 상인 등이 높은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협약을 맺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이 골목을 중심으로 로컬 문화를 넣고 상권을 살리려는 의지를 가진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또 현재 골목의 상권, 즉 문화를 즐기는 세대는 20, 30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녀와 옛 추억을 간직한 부모 세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골목의 문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골목 재생도 좋고 또 상권 활성화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고민을 조금 해봐야겠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상권을 살린다는 목적으로 공공조형물을 세우곤 하는데요. 가끔 보면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또 왜 여기에 있는지 궁금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감을 사지 못하고 예산 낭비에 흉물 논란까지 일고 있는 공공조형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은 없고 차량만 지나는 이곳에 높이 10m에 달하는 조형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설치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부안 첫사람이란 주제마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설화 속 백룡의 선한 이미지를 표현했다는 이 조형물은 김제시가 지난해 7,800만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빨간 조명이 켜지는데 시민들은 오히려 흉물스럽다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이게 차라리 그냥 그 벽골제 그런 데가 있었으면 물론이도 수변로 이렇게 운동하는 데 별로 안 좋아요. 급기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형물을 옮겨달라는 청원까지 전달했습니다. 김제시는 논란 끝에 용 조형물을 300m가량 떨어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모두 6,280여 점. 만드는 데 사용한 금액만 1조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부터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공공조형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10곳 가운데 4곳은 공공조형물 설치에 대해 논의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여전히 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조형물을 설치하기 전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실효성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의 그러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의견들을 좀 조사하는 과정을 앞으로는 좀 포함할 필요가 있고요. 혈세 낭비부터 흉물 논란까지 공공조형물이 각종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지자체의 고민과 절차 규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골목 상권이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빛을 잃을까 걱정도 됐는데요.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골목 재생의 방향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보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남 김해의 한 대학가입니다. 평소라면 학생들로 붐벼야 할 골목 곳곳이 조용합니다. 평일 점심시간, 먹자 골목인데도 사람 한 명 찾기 힘들 정도. 개점 휴업 중이나 다름없습니다. 개학 때는 100일을 치면은 방학 때는 50이거든. 계속 50으로 간다 생각하면 되지. 이 골목은 학생들만 보고 장사하는 거니까 이런 집은 거의 문 닫아놓고 있는데. 둘러보니 폐업을 알리는 가게가 쉽게 눈에 띕니다. 임대 현수막들이 걸려 있지만 이미 오래전 문을 닫은 듯 가게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깊은 침체 늪에 빠진 골목 상권들. 주민과 학교, 상인이 함께 모여 골목 활성화를 위한 쟁걸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지역 재생 사업이 건물을 새로 만들고 외관을 가꾸는 하드웨어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매력이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골목을 정리하고 가꾸는 것보다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살려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대학 주변인 만큼 주민과 청년, 상인 등 특색이 명확해 화합이 쉽지 않은데 코로나19를 기회 삼아 SNS를 활용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각종 공동체 공간은 감염병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효율성보다는 쾌적함을, 청결과 안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일종의 양적인 그런 도시재생이 많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저희 생각은 어떠냐면 질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시간대에 골고루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의 그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시설물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그 상점의 어떤 유형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은 지역 재생. 이제는 단순한 골목 활성화를 넘어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리고 한류 열풍을 보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는데요. 골목에 대입해 본다면 가장 지역적인 그리고 골목에서 시작된 문화가 그 지역을 가장 잘 대변하는 문화 콘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우리 지역의 골목 문화 또 골목 상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채널로서 그 역할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